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국민의힘 좀 들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전에 8월 20일 전당대회 컷오프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죠. 그래서 당대표 후보는 5명 가운데 4명이 올라갔습니다. 1명 떨어졌죠. 1명은 누구나 다 예측했던 주진우 해운대 국회의원, 초선 검사 출신, 윤석열 직계라인, 한동훈 직계라인 이렇게 알려졌죠. 윤석열 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초선 주제, 특검 수사 피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당대표 후보로는 됐느냐?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우리 김문수, 우리 문수 형이 아마 당대표가 가장 유력하죠. 됐습니다. 서울대와 노동운동의 전설로 기록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변절을 했죠. 한나라당 때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한나라당 타이틀을 달고 지금 몇십 년간 국힘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었죠. 40%, 41%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당대표가 되면 여야 관계가 볼만할 겁니다. 친윤석열이고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양반이죠.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동혁입니다. 잘 안 알려진 인물이죠. 배경사진 보시면 한동훈이 아주 지그시 웃으면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저 때까지는 두 사람이 참 해피했습니다. 이 장동혁은 윤석열 탄핵 반대파로 돌아섰습니다. 계엄 이후로 친한동훈이었다가 돌아섰죠. 이 양반은 서울대 사대 출신인데요.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근무하다가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해서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국힘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으로 발탁할 정도로 아주 돈독했죠. 원래 사무총장은 집권당의 사무총장은 3선급, 4선급이 합니다. 그래서 파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이가 국힘 당대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해가지고 최고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내란에서는 바뀌었죠. 그래서 친윤으로 갑자기 돌아서면서 한동훈과 결별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화무쌍한 조경태. 그 왼쪽 지금 포스터가 1996년 통일민주당으로 부산에서 출마했을 때 포스터입니다. 젊을 때였죠. 물론 낙선했습니다만 15%인가 그때 당선 15%가 득표해가지고 파란을 일으켰죠. 정치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 지역구에 봉사활동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3선을 했고요. 사하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표변해서
국힘 계열에서 3선을 한 6선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파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안을 시도했습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대한민국을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민심의 흐름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법한 조치로 심판된 것입니다. 질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교체하자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뭉쳐야 대한민국을 미래민국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가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람이 더 안 좋아요. 아프신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아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캠페인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보다가 빵빵 터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발음을 TH 발음을 하질 않나. 재밌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 캠페인이에요. 영상이나 모두 다 무릎을 치켜.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원. 여기서부터는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8명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김재원, 이 양반은 직업이 최고위원입니다.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됐다고 알고 있고 이번이 4번째 최고위원 자리를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친김문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난 10수년간 배지도 못 달고 단체장도 못했습니다. 계속 여의도 낭인이었죠. 그러다가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를 밀어서 국힘 최종 후보로 만들어서 41% 가까운 득표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무조건 대구시장이 될 사람입니다. 김재원이고요. 그 다음이 신동욱입니다. SBS를 거쳐서 TV조선 앵커, TV조선 고위직까지 했죠. 그래서 작년에 스카웃돼서 강남에 국힘이 꽂아줬죠. 당연히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근데 워낙 TV조선 때부터 많이 알려져서 이 양반은 김재원과 함께 무난히 최고위원에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 2개를 보시면요. 이게 12월 3일 밤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 2분 전입니다. 2분 전에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표결을 안 했습니다. 2분 전까지 사진이 찍혔단 말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2분 전 사진입니다. 근데 표결할 때는 자리에 앉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대통령실 오더를 받은 추경호도 그때 국회에 있었거든요. 신동욱 시켜서 야 해제 저지선 150명 넘는지 안 넘는지 가서 숫자 좀 헤아려. TV 화면으로는 잘 모르니까 헤아리고 와라. 이런 임무를 띠고 본회의장 가서 보시면 두리번거리죠. 그랬지 않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일 표결하지 않은 국회에 있었지만 안 한 국힘 의원이 8명입니다. 추경호, 조지현, 정희용, 김대식,
김희정, 지금 원내대표 송원석이, 그 다음에 임이자, 그리고 신동욱이 있습니다. 근데 표결을 직전까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표결 안 한 사람이 바로 이 신동욱입니다. 아무튼 이자도 무난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근식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이 사람 별명이 정당 컬렉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전라북도이고요. 민주당 계열이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역구에 두 번인가 붙어서 한 번은 떨어졌던 것 같고 한 번은 정동영이 나오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계로 갈아탔다가 그때 그게 국민의당인가 그랬었죠. 국민의당인지 뭔지.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합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10번을 제안을 받아서 10번에 올랐어요. 근데 이 양반이 10번까지는 당선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포기해요. 그랬는데 13번까지 당선이 돼버렸죠. 참 운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철수 쪽에 있었습니다. 사진도 보시면 더 팩트에서 찍힌 사진인데 김근식과 그 뒤에 서 있는 분이 안철수의 부인, 서울대 의대 교수와 같이 있던 사진이 찍혔네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요. 원래 그 민주당 계열이었기 때문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때 방문할 때 같이 수행도 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도 근데 워낙 유튜브나 공중파 그리고 종편에 많이 출연을 해서 인지도가 높아서 최고위원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향자 누나 참 안타깝습니다. 짠하고요. 광주 여상 졸업하고 삼성전자 입사해서 물론 이제 입사한 이후에 학위들을 다 땄습니다만은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삼성전자 임원 자리를 찬 양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광주에서 당선이 됐는데 초선 국회의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관리하던 분이 아마 친인척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어떤 성희롱에 휘말려 가지고 탈당하고 다음번에 나왔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대표가 됩니다. 창당식에도 한번 갔었는데요.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오래 가진 못했죠. 그러다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에게 갑니다. 개혁신당에 빅텐트인지 스몰 오브 스몰 텐트였죠. 거기 갔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으로 오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국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대기업 임원의 피는 국힘이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여성은 향자 누나하고 최수진 2명인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지도가 월등하니까.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별명이 여자 안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철수 별명이 많잖아요. 간철수, 그 다음에 철수대왕 그런데 안철수가 호남에서 국민의당으로 30석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가 먹튀했잖아요.
우리 향자 누나도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돌고 돌아 지금 국힘에 들어갔으니 여자 안철수라는 얘기를 들을 만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가 있습니다. 이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 가운데 역대 가장 전설적인 인물로 우리 안산시장이 있습니다. 안산시장, 옛날 안산시장을 했죠. 여기가 검찰 수사관인데 여기는 그래도 대검 수사관을 지내서 그 현대그룹의 정땡땡 회장 투신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수사관인데 굉장히 그 양반은 직위도 좀 높았고 수사 역량도 뛰어났던 분입니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인데요. 여러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지금 풀려난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 인구 70만이 넘는 안산시장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김태우가 두 번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 양반은 검찰 수사관 6급 주사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반원으로 이제 파견됐죠. 그런데 비위가 적발이 됐어요. 비위가 적발이 돼서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향응 수수비리, 공무상 비밀 유지 위반, 지인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개입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지인인 그 특감반 반원일 때 건설업자 최모 씨한테 총 5회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정보 제공자 등으로부터 7번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이런 것 그랬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감찰 반원일 때 취득한 정보를 들고 나와서 공익 신고자라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비리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에 큰 타격을 입혔죠. 이런 공로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니까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그리고 검찰 고위 수사관 출신도 아니지만 아무튼 검찰 식구니까 얘를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됩니다. 2022년에. 근데 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이 김태우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부터는 당선 무효가 되는데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그러면 금고형 이상, 징역 다음이 금고잖아요. 금고형 이상, 금고형이 1개월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징역 1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체장직을 상실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바로 상실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면복권 해가지고 김태우 때문에 벌어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김태우한테 공천을 줘서 다시 출마시킵니다. 물론 대패했죠. 이때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입니다. 친김문수 계열로 알려졌고요. 인지도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당선까지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꿀잠 최수진 선생 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 관련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그때 2명이 단잠을 잡니다. 그래서 김민전 의원과 우리 최수진 의원입니다.
이때 붙은 별명이 뭐 단잠 최수진 혹은 꿀잠 최수진이라나요? 원래는 제약회사 임원을 했고 의료바이오사 대표이사 출신이고, 그래서 작년에 국힘 비례대표 3번으로 영입돼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인지도가 워낙 떨어져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이 손범규입니다. 이자는 SBS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22년에 국힘에 여기도 영입 인재로 입당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필 지역구를 잘못 골랐어요. 민주당의 강자 맹성규 의원이 계시는 곳에 출마해서 당연히 떨어졌죠. 다음번에 나와도 안 될 겁니다. 친김문수 계열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오른쪽 김기현 대표 사진을 같이 실은 거는 지금 이게 뭔지 알죠? 선진국에 일부 있는 그 자동차에 내장된 음주 측정기거든요. 저게 불어서 음주 측정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장치인데, 김기현 대표가, 당시 당대표가 시험해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걸 실은 이유는 손범규 씨는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김민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업인 출신인데 아마 제 기억에 2019년 이준석이가 당대표일 때 몇 가지 쇼를 했었죠. 무슨 오디션으로 대변인도 뽑고 당협위원장도 몇 개 뽑고 했는데, 이때 성남 분당을이 비어 있었는데 여기 지역위원장에 오디션으로 선출된 양반입니다. 근데 김병욱 의원에게 성남 분당 강자죠. 떨어졌죠. 근데 이제 참 이 양반도 안타까운 게 작년에 김은혜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있다가 지역구를 분당을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경선했는데 게임이 안 됐죠. 그래서 또 낙선했습니다. 현재는 국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4명을 본선에 올리기로 했는데 4명밖에 출마를 안 했어요. 박홍준,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그래서 4명 다 본선에 통과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우재준, 손수조 2명이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국힘 전당대회에 대한 전망, 오늘 결과, 컷오프 결과, 그리고 전망 간단히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